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지진시대에 이어서 생명의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라는 뜻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생물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일단 진화가 일어나려면 처음에 생명의 출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지구의 생명체 출현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8억 년 전쯤에 화학적 진화를 통해서 원시세포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원시세포가 만들어질 때에 재료로 쓰인 것은 원시대기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대기로는 메테인, 아모니아, 수소, 물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굉장한 에너지가 투입되면서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런 간단한 유기물이 다시 복잡한 유기물 이런 것으로 점점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그 유기물을 먹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원시 생명체가 등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는 아직 산소는 없었기 때문에 무산소 호흡을 하는 그러한 원시 생명체가 등장하고 CO2가 발생되고 그 CO2를 재료로 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독립영양생물, 지금으로 말하면 남세균, 그러한 생명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러한 생명체의 흔적으로 지난 시간에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그 화석이 선 캄브리아에 남아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러한 산소와 유기물을 이용하는 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생물이 탄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진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원핵세포였는데 그 다음 단계로 진핵세포로 진화가 되고 또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진화에 대한 내용에서 변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라는 말은 같은 종에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진에서 달팽이의 겉껍데기의 무늬가 다르다거나 사람의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앵무새의 깃털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이 형질의 차이, 변이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이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비유전적 변이는 환경 요인에 의한 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손에게 그 형질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면 이러한 어떤 남자가 근육을 단련시켜가지고 보디빌더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러한 근육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거는 비유전적 변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근육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형질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유전적 변이와 유전적 변이를 구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온 유전적 변이는 유전인자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생긴 변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그러한 변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변이라고 일컬으면 유전적 변이를 일컫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전적 변이는 주로 뭐에 의해서 나타나냐 하면 돌연변이나 또는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체의 경우에 생식세포의 유전자 조합이 거의 무작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다양한 형질로 그러한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 선택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연 선택을 주장한 사람은 다윈이라는 학자였어요. 다윈이 자연 선택을 주장했는데 그 의미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에 적응하여 살아남게 된다라는 것으로
그 자연 선택 과정을 크게 4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 생산과 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어진 환경 조건보다 더 많은 수의 자손이 태어나는데 그 자손이 똑같지 않고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는 자연스럽게 생존 경쟁을 하게 되죠. 주로 서식지나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가 생존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적자 생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적자 생존이라는 말은 그 환경에 적합한 그러한 개체가 살아남게 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변이를 가지고 있는 형질 중에서 살아남은 형질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의미고 그 선택된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니까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연 선택 과정 첫 번째 과잉 생산과 변이, 두 번째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 그리고 세 번째 자연 선택, 그리고 네 번째 진화라는 그런 단계가 바로 자연 선택설,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예로 주로 언급되는 것이 기린의 긴 목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고 목이 긴 기린도 있었어요. 그래서 변이가 있었죠. 변이. 짧은 목을 가진 기린과 긴 목을 가진 기린이 살고 있었는데 나무에 있는 잎사귀를 따먹을 때 이 아랫부분은 함께 따먹을 수 있지만 아랫부분이 다 따먹고 없으면은 윗부분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린은 목이 긴 기린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은 위에 것까지 먹을 수 있으면서 생존이 가능해졌는데 목이 짧은 기린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연이 선택한 자연 선택은 목이 긴 기린이 선택되어서 그런 유전 형질이 계속 자손에게 물려지면서 진화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목이 긴 기린만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진화하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 목이 짧은 기린이 자꾸 목을 늘리다 보니까 목이 점점 길어져서 오늘날에 긴 목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면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이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 이렇게 변이가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 목이 긴 기린만 자연 선택으로 살아남게 되어서 유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과거에 목이 짧았던 기린이 자기의 노력으로 목을 길게 늘려서 오늘날의 긴 목을 가지게 되었다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예로는 주로 기린 이야기 조금 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핀치새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아이클레이로 만든 핀치새, 부리를 다르게 했거든요. 이렇게 세 종류의 그런 핀치새가 살고 있는데 어떤 섬에 먹이가 돌 틈 사이에 벌레를 잡아먹어야 하는 그러한 먹이를 가지고 있는 섬이었다면 얘는 그런 걸 먹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긴 부리를 가진 그러한 핀치만 벌레를 잡아먹기 용이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뭉툭한 그런 핀치도 어렵죠. 그래서 이 핀치가 자연 선택이 되어서 그 곤충의 벌레를 주로 먹어야 하는 섬에는 이러한 핀치만 살아남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딱딱한 그러한 씨를 깨서 먹어야 하는 그러한 섬이 있다면 이 셋 중에서 어느 새가 제일 유리할까요?
이 가운데 있는 노란 부리를 가진 핀치는 딱딱한 씨를 깨트려서 먹을 수 있는 부리가 되겠죠? 이렇게 긴 부리는 씨를 깨다가 부리가 부러지고 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이에 따라서 자연 선택되는 그런 부리의 모양이 달라지니까 이 핀치가 어떠한 부리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섬의 먹이에 알맞는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았다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주로 자연 선택으로 설명하는데요.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자연 선택도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지금 등장을 했어요. 다른 초록색 이런 균들은 다 항생제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에 보면 초록색은 균들이 다 죽고 보라색, 항생제를 이겨내는 그런 균만 살아남아서 자손에게 계속 퍼뜨리니까 나중에는 항생제 내성 세균만 자연 선택을 하게 됐다. 자연 선택으로 유전이 계속 이루어져서 진화를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모양 적혈구의 자연 선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말라리아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 정상적 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이 적혈구에 염증이 생겨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 남모양 적혈구는 모양상 염증이 생길 위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더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선택 과정 4단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연 선택으로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 그러한 기린이나 핀치나 항생제 내성세균,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연 선택되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윈이 자연 선택설을 주장할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유전에 대한 그런 학문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 유전이나 형질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회나 과학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적자 생존, 생존 경쟁 이러한 개념은 자본주의 발달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전학이라는 그런 생명과학 분야의 학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생물의 진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변이에는 비유전적 변이와 유전적 변이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전적 변이만 다음 세대의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 선택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는데 특히 그 과정 4단계를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단계가 과잉 생산과 변이, 두 번째 단계가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자연 선택, 그리고 마지막 단계 진화로 이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